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최근 생성 파일을 확인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매우 간단한 강의고요. 제가 요 근래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하지만 조금 이제는 좀 시간을 좀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간단한 영상이라도 한번 좀 공유를 드리면서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구독자분과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MS IPA를 통해 가지고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표현하는 건데, 사실 IPA 기능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쓰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 자동화라는 기능이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능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무심코 이제 IPA, 로브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거든요. 그 IPA 기능을 사용하고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PA가 요 근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즉 AI가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IPA보다는 이제 AI 쪽의 흐름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PA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AI를 통하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성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있어야지 AI를 어떻게 사용을 하든 호출을 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불러오든 그렇게라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PA를 쓰는 이유도 그러한 AI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저한테 AI가 있는데 왜 IPA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IPA, AI, 그리고 자동화 오토메이션 모두 다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업무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라이브러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거고요. 사용 문법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 두 개, 세 개만 올리고 그 두 개, 세 개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UI를 활용을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UI를 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런 환경이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제가 바로 파워 오토메이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분들은 윈도우즈 11이 될 수 있고, 근데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MS 다운로드가 필요한데요. 구글링 통해 가지고 구글에서 MS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서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다운로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설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바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 흐름을 들어가서 이 흐름 안에서 오토코더라는 양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오토코더라는 이름은 제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 창 자체는 이렇게 준비 중이어 가지고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가운데는 워크플로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IP를 구동하기 위한 이 흐름도를 여기다 가운데다 작성을 해주고요. 좌측은 여러분들이 IP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있는 모음집으로 보시면 되고, 우측은 여러분들이 IP를 사용하면서 워크플로우에서 흐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변수 처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입력 변수, 출력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전 시간에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테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변수가 들어가고, 이 입력 변수를 여기 흐름에 쭉쭉쭉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우리는 처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우선은 기존에 제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때 오토코드라는 곳 안에 이 폴더를 일단 템포 폴더 안에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템포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자, 이 파일 자체는 제가 그냥 이전에 과거에 만들었던,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제가 사용했던 파일들이 있는데, 이 지금 파일들은 제각각 지금 만들어낸 시기가 다 다르기는 해요. 속성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만든 날짜가 10월 20일. 근데 이거 자체는 제가 오늘 방금 만든 거기 때문에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더 다 다른 날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폴더에 파일 가져오기로 제가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제 키보드로 이제 우측 키보드 있죠? 우측 키보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뜨거든요. 전 이걸 그대로 불러올게요. 불러오려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폴더가 이렇게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폴더 자체를 일단 오토코드 안으로 들어가서 템프를 누를게요. 템프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고급이라는 이 지금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 누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마지막 수정으로 할까요? 마지막 수정으로 할게요. 마지막 수정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폴더 파일 가져올 때 정렬을 어떻게 하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정한 걸 기준으로 이제 처리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정말 이걸로 끝이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이걸로 끝났는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체는 이 지금 플레이 버튼을 여기 누르면, 자, 이미 쭉 찍혔어요. 쭉 찍혔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파일 자체가 이렇게 됐고, last modified date가 21년 6월 12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기준은 뭘까요? last modified 6월 12일, 즉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지금 이렇게 쭉쭉쭉 들어온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보면 7월 17일,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 데이터부터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림차순을 한번 해보게. 내림차순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흐름 변수 자체가 이렇게 돼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last modified 된 기준으로 데이터가 여기에 찍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랑은 완전히 이제 뒤바뀐 게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6월 12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중간에 한 번 더 7번 걸 한번 테스트를 보면, 네, 8월 24일로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 데이터가 확인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서의 데이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제목 이제 마지막 파일만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17일이잖아요. 이 7월 17일 이 첫 번째 나오는 파일을 그대로 가져온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 표시로 할까요? 표시였나? 네, 메시지 표시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저는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이제
목록 변수에 넣고 여기서 첫 번째, 즉 이제 이 변수에서 첫 번째, 이 배열에서 첫 번째 0번을 넣어서 첫 번째 파일을 가져오는 걸로 한번 메시지 표시를 해볼게요. 메시지 표시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파일이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메시지 표시까지 해서 test.ps1이 들어가죠. test.ps1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즉, 이 첫 번째 항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나는 마지막 걸 가져와 보고 싶다.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은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에서 많이 썼던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지금 새기는 찾지 못하죠. 오토메이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8182._25382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거죠. 즉 0번째 첫 번째가 0으로 시작하니까 인덱스는, 두 번째는 1로 이제 0에서 플러스 1이 되니까 1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출력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께 최근 파일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중간에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일 처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파일들을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변수 처리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최근 파일만 찾기에는 여러분들이 파워쉘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 한 줄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께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비주기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영상들이 좀 늦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토코드였습니다.